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11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책의 후반부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이제 주인공이 결혼 생활을 하다가 우연히 그 남자, 첫사랑이죠. 소식을 듣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주인공은 결혼 상태인데 이제 그 남자를 만나서 동대문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약간 불륜을 저지르게 되죠. 갑자기 궁금해지네. 이건 불륜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정신적인 불륜이라 생각합니다. 정신적인 불륜? 네.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삐삐씨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불륜을 어떻게 규정했죠 원래? 간통죄는 그거죠. 삽입이 있었느냐 아니냐. 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죠. 알겠습니다. 네, 정서적 불륜을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고 이제 또 다음 약속을 잡았는데 그 남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이유를 살펴보니까 뇌가 다쳐서 뇌 수술을 받게 됩니다. 뇌에 무슨 벌레가 들어있었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겠죠. 뭐 구충제 같은 것도 잘 보급이 안 되고 이랬으니까. 네. 네, 그래서 뇌 수술을 했는데 이제 시력을 잃게 되고요. 그 이후 주인공은 몇 병 병문안을 가게 되지만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어느새 내 아이의 엄마가 된 주인공은 친정엄마가 이사를 간다길래 그 이삿집에 찾아갔다가 최근 그 남자가 친정집으로 자주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윽고 첫사랑인 그 남자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남자의 소식을 듣고 그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과거를 회상하게 됩니다. 몇 년 후 그 남자 역시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을 했지만 부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첫사랑에 대한 추억을 하면서 내용이 마무리됩니다. 네, 저 여기서 가장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다시피 정서적인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뭐 불륜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약간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성 친구와 연락은 어렵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혹시 두 분은 이렇게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을 하고도 이성 친구를 만날 수 있다. 저 원래 진짜 콧방귀 꼈거든요. 네. 뭐래. 당연히 만날 수 있지. 뭐래 뭐가 들은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소설을 읽고 나니까 너무 찝찝해. 정말 왠지 이럴 수 있을 것 같은. 챈들러 씨의 상대가 아니면 챈들러 씨가 둘 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될까봐. 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가정에 만족을 한다면 이런 일은 없겠지만 여기서 제일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이 가정에서 너무 답답해 죽겠는 거잖아요. 네. 뭔가 나를 옥죄고 있는데 그런데 하필 예전에 자유롭게 누군가를 풋풋하게 사랑했던 그 옛날 사람을 만나니까 막 너무 날아오를 것 같은 그 감정 때문에 저는 애정이 아닌데 오히려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친구 사이의 애정은 정말 0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불륜을 걱정하기보다도 상황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것. 네. 그래서 만날 수 없을 것 같다. 저는 하지만 여전히 믿습니다. 저도 만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그런 건 안 되죠. 뭐 단둘이 술을 마신다거나 그런 분위기 조성이 안 되는 그냥 뭐 다 같이 그냥 단체로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뭐 으슥한 밤에 으슥한 밤? 네, 뭐 으슥한 몇 밤이요. 시인가요? 기준. 약간 한 뭐 10시 이후 10시 이후에 갑자기 그냥 따로 불러내서 단둘이 뭐 고민을 털어놓고 술을 마신다거나 이러면 조금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을까? 만약에 상대방이 뭐 흔쾌히 동의를 한다면 그래 뭐 갔다 와 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실 그 갔다 와가 사실 진짜 너 가라 이런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친구 사이에는 존재하지만 이제 뭐 단둘이 뭐 그렇게 하는 거 그 되게 인터넷에 그런 짤 많잖아요. 뭐 그러다가 우리 엄마 아빠가 됐어. 뭐 이런 것도 많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주의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노니 씨는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저도 단둘이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근데 뭐 저는 뭐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상대방이 만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부 동반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친구 동반 이렇게 아까 말했다시피 다 같이 만나는 거.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진짜 이야기해보고 싶은 게 보통 저는 제가 남자니까 남자인 친구들이 많잖아요. 근데 남자인 친구들은 언제 만나도 편한 게 저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 상대방이 이성인 친구들, 그냥 친한 친구들은 편하긴 한데 그 편한 정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보통 약속을 잡을 때 여자인 친구들과의 약속이 더 많아요. 왜냐면 남자애들은 언제 만나도 편하니까. 왜? 두 분은 이해가 가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동기한테 그러니까 아는 친구한테 말했더니 이성 친구는 결혼하면은
다 안 볼 사이니까 만나지 마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라도 좀 줄여나가라. 네, 줄여나가라 그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네. 노인 씨는 뭐 줄여나가실 생각이신가요? 그게 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생각은 결혼을 해도 계속 만나고 싶어요. 이성 친구를. 근데 아니, 좀 그렇다면서요, 아까. 그러니까 다 같이 만나면 되죠. 뭐. 아예 못 만나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이 친구들이 이상한 친구들도 아니고. 근데 이걸 진짜 줄여나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에. 저는 줄여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저는 기준점이 달라요. 결혼이 기준점이라기보다는 아이가 생겼을 때가 기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생겼으면 어쨌든 집에 갔을 때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는 게 늘어나는 건데, 그 시간에 왠지 다른 사람을 굳이 만나는 거는, 그것도 단둘이는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냥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는 상태면은 뭐 그냥 연애를 하는데 동거인 상황과도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상대방이 오케이라고 한다면은, 상대방이 그거에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아 한다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줄일 필요가 없다. 저희 대답은. 네. 노인 씨 줄이실 필요 없다고 하니까 약속 많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챈드로 말 들었다 이제 황천길 가는 거죠. 이제 책 밖으로 나와서 전체적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먼저 저희가 해봐야 될 이야기가 제목 이야기죠. 그 남자네 집인데, 이 제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아까 앞에서도 말했다시피, 물론 전체적인 내용은 첫사랑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그게 주 내용인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이 주인공이 전후 세대, 그때부터 지금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본인의 스토리를 그냥 담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거기서 첫사랑이 가지는 퍼센트는 한 3, 40이라고, 그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시집살이도 있고, 뭐 춘희도 만나고, 애기도 키우고, 막 이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더 킬링 포인트로 또 느껴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 책 제목이 왜 그 남자네 집으로 굳이 단정 지었는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노니 씨의 얘기라면 뭐, 나의 옛날 이야기, 뭐 이 정도로 제목이 되겠네요. 오, 그거 괜찮은 것 같네요. 노래도 있잖아요. 아이유. 네. 나의 옛날 이야기. 나의 옛날 이야기요? 조덕배. 조덕배 노래. 네. 저도 그 남자네 집이라 그래서 저는 첫사랑 얘기가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좀 더 궁금했는데, 오히려 시어머니 요리쇼가 너무 길게 나오고 이래가지고 좀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어쨌든 과거로 빠지게 되는 계기가 그 남자네 집을 보고 나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뭐 그 남자네 집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온 집은 시집. 네. 시집이죠. 네. 시집이지만 그 모든 시집 이야기는 로맨스 형이 말한 대로 그 남자네 집을 보고 나서고, 사실 그 집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생각한 거는 그 남자네 집일 수도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때 당시 또 집이라는 게 갖는 의미가 좀 남달랐으니까. 네. 네, 저는 또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책에서 주인공이 엄청난 희노애락을 많이 느끼잖아요. 특히 어느 부분에서 좀 주인공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불륜 장면? 뭔가 이제 시집살이 하고 뭐 남편이랑 이제 같이 지내는 부분에서는 좀 뭔가 계속 불만족한 부분이 나와요. 계속 나는 뭐가 싫어, 남편의 뭐가 싫어, 이런 게 나오는데, 이제 뭐 첫사랑에 대해서 미화된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와 이제 동대문에서 데이트를 하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서적인 불륜이지만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도 그 노니 씨가 말한 부분이 행복해 보였는데, 그러니까 일단 그 동대문 시장 데이트 모습을 그려내는 박완서 작가의 그런 필치가 너무 다릅니다. 그냥 모든 뭐 미사여구 형용사 다 때려 넣어가지고 무조건 최고로 행복한 순간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그 부분이 가장 뭐 행복해 보였고, 아무래도 이분이 진짜 진정으로 행복하려면은 그냥 이 남자랑 동대문 시장에서 어디론가 떠나버렸어야 되지 않을까. 네, 전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이지끼리 서로 질투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별을 했다, 박완서가. 네, 그렇죠. 예컨대 정확하지 않지만 220페이지는 뭐 한 149페이지를 보고 시샘을 하게끔 책을 썼다. 이러면 안 되진 않죠. 근데
저는 여기서 주인공이 한 번도 그렇게 행복한 적은 아기를 이렇게 키울 때 말고 아기를 보면서 되게 행복해하는 장면이 되게 노골적으로 나오는데 그 장면 빼고는 정말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정서적인 불륜을 할 때도 이게 뭔가 행복보다는 그냥 해방감 느낌? 이라서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 주인공이 계속 너무 꼬인 삶을 이렇게 뭐 자전적인 소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까 꼬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워낙 좀 이런저런 변수들이 놓여 있잖아요. 이 사람이랑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도 이 주인공은 선택을 한 거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제 뭐 불륜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면은 어디까지 할 것인지 되게 뭐 고민이 많았고 이 사람은 선택을 한 거고 이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이 주인공을 어떻게든 왠지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그럴 거면 어디서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나 되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결혼을 하지 말고 그 남자와 계속 쭉 연애를 하다가 그냥 철없이 그렇게 연애를 하다가 자만추 또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을 했던가 혹은 아니면 그 남자와 결혼을 하면은 행복했을까 싶은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그 남자와의 그런 결판은 냈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나기로 해. 그래서 사랑을 나눠보고 헤어지기로 해. 이렇게 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항상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나눠보고 싶은 얘기가 이런 첫사랑이라는 주제가 되게 문학 작품에서 많이 소비가 되잖아요. 네. 대체 이 첫사랑이라는 가치가 뭐길래 이렇게 문학 작품에서 자꾸 소비가 되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편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안 해본 사람도 있겠지만 네. 대부분의 사람은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사랑을? 네, 첫사랑을. 그럼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한 첫사랑은 되게 미숙하잖아요. 지금 경험하지 못하는 좀 그런 거를 이제 떠올리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첫사랑이라는 거를 주제로 책을 많이 써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첫사랑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죠. 네, 그렇죠. 기준 정의가 네, 달라요. 다르죠. 방금 노니 씨 얘기했으니까 뭐 어떤 게 첫사랑? 노니 씨 첫사랑 언제예요? 저번에 얘기했어요. 네,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 왜냐면 저는 제 첫사랑을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저와 이 기준이 다른 애들은 그게 무슨 첫사랑이냐 라고 그렇죠. 말하는 그게 사람이 있죠. 흉내기들이 그거는 그냥 나 쟤 첫사랑이다. 좋아했어지 첫사랑은 아니다. 예컨대 그 친구한테 첫사랑은 대학교 때 처음으로 뭔가 연애 감정을 느꼈던 그런 선배 혹은 이런 식인 거예요. 네. 어떠세요? 로맨스정. 저는 초등학생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내가 사랑의 그쵸. 시원을 거슬러 갔을 때 네. 가장 첫 번째로 누군가를 보면서 가슴이 뛰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게 저는 첫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또 9살 인생 읽지 않았습니까? 네. 그 나이에도 사랑이 맞아요. 있는데 그걸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 두 분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어렸을 시절을 첫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 책을 읽으면서 그때가 떠오르나요? 이거 아니요. 전혀. 전혀 안 들어요. 왜냐면 이 책은 너무 냄새가 나요. 네, 이게 참 아니야 이 책은. 네, 뭔가 참 찝찝한 여러모로 네. 찝찝한 책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책 갈피. 네, 이 책의 인상 깊었던 문장을 꼽는 책갈피 시간입니다. 먼저 저 논의는요. 현대문학 238페이지입니다. 그 남자가 볼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면 나도 평생 거부하면서 살아야 할 것처럼 여겼기 때문에 아름다움엔 향기가 있다는 게 구원처럼 고마웠던 것이다. 이제 그 남자가 뇌수술로 눈을 실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향기라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이 사람을 놓아줄 수 있다. 좀 그렇게 저는 받아들여서 좀 표현이 멋진 것 같았습니다. 네. 그 다음 저는 세계사 229페이지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나는 옆에 누워있는 핏덩이가 하나도 예쁘거나 소중하지 않았다. 낳아놓기만 하면 모성애는 저절로 우러나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다. 모성애가 우러나기는커녕 일생일대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게 주인공이 첫 출산을 하고 나서 네. 그 핏덩이 같은 아기를 보면서 이제 하는 생각인데 저는 이거를 보고 나서 야 이게 진짜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디어에서 그려내는 어떤 그런 어머니의 모습, 그다음 출산 후의 산모의 모습을 보면 막 이제 우리 아기 너무 소중해, 너무 예뻐. 이런 게 보통이라고 그려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더 가까울 것 같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전혀 모성이라는 게 샘솟지도 않고, 오히려 밉기만 하고, 이게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저를 낳아놓고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밉거나 그러진 않고, 이게 사람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미디어에서 제가 너무 세뇌당했던 거죠. 무조건적인. 낳아놓기만 하면 무조건 다 예뻐하고 다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닌 것도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 챈들러 씨는 어떤 문장이 인상 깊으셨나요? 네, 저는 페이지 188쪽입니다. 내가 그동안 공상하던 산지기 집이 있는 마을의 계절은 내 마음대로 갈아 끼울 수 있는 액자처럼 편리한 거였는데 청량리역 주변에는 아직도 겨울이 확실하게 머물고 있었다. 네, 기가 막힌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남동 수선집. 네, 책의 일부분을 한번 고쳐보는 연남동 수선집 시간입니다. 먼저 저 같은 경우에는 실명인 그 남자를 친정집에 찾아올 때 이제 길잡이 해주는 분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이제 주인공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조금 더 가까워지고, 결혼은 하지 않지만, 그러면서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건데, 제가 이 부분을 왜 이렇게 바꾸고 싶냐면은, 제가 지난주 녹음을 하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시각장애인 분이 딱 서울대 입구역에서 타셨어요. 네. 분명히 자리가 많았는데, 서서 가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음악을 듣고 가다가 봤는데, 도와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게 너무 되게 마음이 아파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도 한쪽 눈이 거의 실명 상태시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를 이제 도와줘야지 생각은 있는데 막상 도와주지 못하니까 이 소설 속에서라도 제가 도와주고 싶어서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소설을 쓸 때 자전적일 수밖에 없나 봐요. 이런 걸 보면. 그렇죠. 다 개인의 그런 네. 보고 듣고 느낀 게 다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근데 또 무턱대고 도와주는 것도 그분들에 대한 맞아요. 예의가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필요로 할 때 그냥 그때 딱 적시에 도움을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이 뭐 서서 갖고 싶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너무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어떤 부분을 수선하고 싶냐면은 이 오촌 조카 광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이게 좀 갑자기 왜 냄새 정말 별로죠. 네, 이거 왜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광수가 이제 월남전 고엽제 후유증으로 세 딸이 모두 다 고막이 없는 그 농아를 다 낳게 되는데 물론 이 한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데 이 소설에서만큼은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빼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바꾸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그 남자의 이름을 알 수 있죠. 네. 현보. 네, 현보. 심현보는 가수죠. 심현보 가수죠. 갑자기 심현보가 생각이 났네요. 네. 네, 현보 학생 이러면서 현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거를 저는 계속 쭉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보라는 이름을. 네, 그냥 그 남자는 실명이 존재하지 않는. 그냥 계속 그 남자로만. 네, 그 남자로만. 그게 또 괜찮을 것 같네요. 계속 그 남자라고 계속 묘사하다가 중간중간에 현보를 넣었으니까. 네. 물론 이제 불러야 되니까 어떻게 물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죠. 그 남자 네. 이럴 네. 수도 없고. 네. 근데 그 남자가 갖고 있는 상징이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걸 읽는 사람들로 하여부터 다들 나만의 그 남자 혹은 나만의 그 여자를 생각하게 될 거라는 기능이 있다.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현보가 나올 때마다 남 얘기 같은 거예요. 또 그게 또 깨지겠네요. 그리고 그럴 거면 제목을 무슨 현보네지. 현보네지. 그러지. 현보네. 현보네. 막걸리 집 같네. 아, 끔찍하다 진짜. 네. 박완서 작가라면 충분히 이름을 부르지 않고도 그러니까요. 부를 수 있는 뭐가 있었겠는데 현보가 진짜 실명일까?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어... 저는 이게 다 실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편 이름 안 찾아봤네요. 그렇네요. 다음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듣고 계시다면은 박완서 씨 남편의 이름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갑자기 이것도 궁금해졌어요. 이거 아까 했어야 되는 얘기인데 결혼을 하고 내 배우자가 네. 이런 소설을 썼어요.
아, 이제 나의 늙음하게. 네, 늙음하게. 아, 이렇게 막 부정적인. 나 그리고 아니 뭐 이렇게까지 부정적인 않아도 첫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절절한 너무 절절하게. 첫사랑에 대한 아, 아름다운 소설 하나를 어떨까요? 저는 근데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은데 기분 너무 안 좋죠. 그런데 제가 나이가 몇 살이냐에 좀 다를 것 같아요. 한 80 정도 되면은 그래 할멈 그런 시절이 있었지라고 할 것 같은데 약간 저 환갑 전에 이런 소설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네. 되게 화날 것 같아요. 네. 저도. 캔들러 씨는 괜찮으신가요? 저요? 저도 별론데 더 문제가 되는 건 이 소설이 유명해졌잖아요. 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니까. 아, 네, 그랬습니다. 네, 책의 한 줄평 시간입니다. 먼저 챈들러 씨. 네, 냄새나는 잉크로 쓴 아름다운 필기체 5점 만점에 3.5점입니다. 네, 로맨스정 씨. 네, 박완서가 이거 삼행시인데요. 박완서가 완성한 서울의 근현대사 5점 만점에 4점입니다. 네, 논의입니다. 전쟁 속에서도 피어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 5점 만점에 4점 드리겠습니다. 네, 호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네, 이런 뭐 여러저런 평가를 받은 거에 비해서는 성장이 좀 더 잘 나왔네요. 그러니까 너무 좀 그런데 너무 잘 썼어요. 네, 너무 잘 썼죠. 네,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알림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구죠? 네, 로맨스 정입니다. 잘못을 무얼 그리 했길래 나는 이렇게 죄의식에 시달리는 걸까? 적어도 당시 나는 그릇되지 않으려 노력했다. 물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똑바로 그어낼 수 없을 정도로 어리기도 하였다. 어리고 풋내나는 것이 죄라면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나는 또한 그 풋내가 있기 위해선 죄 짓는 것밖에 방법을 모르기도 하다. 나는 죄인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좋은 사람이고 싶었지 가해자가 되고 싶진 않았다. 내가 무엇을 가했던지 간에 그것이 해가 되길 바라지 않았다. 그럼에도 내게 죄의식이 있음은 아마 내 감정을 표현할 마땅한 다른 말을 찾지 못해서일 것이다. 문득 나는 아프고 걱정되고 미안하다. 내 머리엔 이런 것들은 죄의식이라고 적혀 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게 또 제가 오랜만에 또 추억팔이를 하다가 네. 한 명 한 명씩 좀 미안한 사람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괜히 한번 발 걸어서 넘어뜨리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건 좀 미안할 만하네요. 네. 그리고 또 막 제가 되게 혼냈던 친구들 이런 거 보면서 좀 미안하더라고요. 괜히. 네. 그럼 지금 혼냈던 친구들에게 음성 편지 한번 네. 남겨주세요. 미안하다. 고승덕이 생각이 나네요. 네. 그다음 저희 다음 주에 읽을 책은 뭔가요? 네, 저희 다음 주에 읽을 책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입니다. 네. 제목이 유명한 거에 비해서는 이름이 너무 생소하지 않아요? 그렇죠. 작가가? 작가는 누군가요? J.M. de Vasconcelos. 엄청 어렵네요. 이거 엄청 제가 잘못 읽은 네. 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려웠네요, 이름이. 뭔가 되게 쉬운 이름 막 두 글자일 것 같은데 네. 두 글자는 주인공인가 봐요. 이거 근데 아마 작가 아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네. 책 제목 아는 사람 많아도. 이런 게 이제 막 시험으로 나오면 네. 끔찍한 거거든요. 그죠, 뭐 거론데 나올 수 있죠. 네. 거기 잼 라이브 이런데. 네. 네. 삼성 고시 누가 알아요? 네, 라임 오렌지 나무의 저자는? 그죠. 이런 나오면 꽤 당황스럽겠죠. 요딴 질문을 던지는 회사는 방송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방송이 시험에 강한 게 잼라이브 푸는데 여기서 다뤘던 게 나왔어요. 뭔진 기억이 안 나는데 나와서 저희 가족 다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칭찬받았어요. 그거 맞춰가지고. 네, 맞춰가지고. 꽤 쓸모 있네요. 그거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건데요? 열 다음 문제를 단계로 맞추면 넘어가는 거죠. 돈을 줘요. 열 문제는 맞히진 못했고 어쨌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칭찬을 받은 거예요? 아니면 돈까지? 돈까지 받았어요. 그때는. 오. 네. 얼마 받은- 주는데? 네. 그게 이제 한 번에 5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는데요. 이제 뭐 우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열 문제 다 맞힌 사람 엠빵
아, 네. 얼마 그래서? 보통 이제 저는 쌓였는데 지금까지 한 3만 원 정도 모았어요. 꾸준히 그래도 다 푸셨나 보네요. 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 뭐 12만 원, 13만 원 뭐 많이 모아요. 진짜 꾸준히 하시네요. 네, 저희 매일 일합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답을 맞히면 환급이 되는 건가요? 그 5천 원 이상부터 환급이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 막 우승하면은 뭐 500원 될 때도 있고 사람들 우승하면 500원이에요? 우승이 10문제 맞춘다. 네. 되게 다들 잘 맞추나 보다. 네. 왜냐면 그 정답 공유기도 있어요, 인터넷에. 그래서 사실 그거 보고 하죠. 그렇구나. 네. 그렇게 쭉 칭찬받은 일 아니었대요. 이렇게 또 이렇게 폄하가 되는. 네. 아무튼. 이게 그거죠. 그 토토 나오는 거. 토토가 토토인가요? 아니라 제재죠. 제재. 제재. 토토는 그거구나. 죄송합니다. 네? 사행성 그거 아닌가요? 아니요. 제가 갑자기 토토가 생각난 이유는 그 시네마 천국 때문에. 네네. 제가 또 최근에 시네마 천국을 처음 보고, 네. 저 최근에 처음 봤거든요. 네. 그렇게 보셨어요? 저 안 봤어요. 보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것도 극장판이랑 감독판이 있는데, 사람들이 왠지 되게 감독판을 또 쳐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 극장판을 봤거든요. 펑펑 울었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그 명성만 듣고, 근데 이제 저한테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그러니까. 되게 불리한 게. 그러니까 저도 그런 뭔가를 갖고 봤어요. 네. 갖고 봤는데도,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또 다음에 저희가 한번 시네마 천국을 보고 해도 되겠네요. 네, 이거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아직 에쿠니가 우리 책이 안 정해졌잖아요. 아직 안 나, 미정입니다. 한번 요거 할까요? 네, 시네마 천국을 한번 하는 게 특집으로 좋을 것 그냥. 같습니다. 네. 감독판까지 보고 와서. 네, 극장판, 그렇죠. 감독판까지.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죠. 그럼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또 봐요.